안녕하세요. 아이저씨 아이덴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8억 명이 쓰고 있는 플랫폼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오늘도 쓰셨을 챗GPT입니다. 저도 그 8억 명 중에 하나고요. 챗GPT가 10월 6일 오픈 AI 데브데이 개발자 행사죠. 여기서 챗GPT 안에서 실제 앱을 구축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에 우리에게 굉장한 파급으로 돌아올 겁니다. 어떤 파급으로 돌아올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이폰이 된 시점을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3GS가 출시됐을 때, 그게 첫 번째고요. 아이폰 3GS 이전에 아이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이폰 1이죠. 그 다음에 앱스토어가 출시됐을 때입니다. iOS가 세 번째 OS 정도 돼서 이제 앱스토어를 출시했죠. 앱스토어가 등장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쓰기 훨씬 편해진 거죠. 원래 우리가 윈도우를 쓸 때는 아무 데서나 앱을 다운받아서 썼잖아요. 그런데 이 통로가 하나로 좁혀지면서 굉장히 편리해지면서 보안도 보장이 됐죠. 특히 이 앱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로 줄면서 유료 앱들이 많이 생겼어요. 결제 방식까지 탑재하면서 이제 앱만장자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때 앱으로 10억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서 앱만장자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아이폰이 출시된 거 보고 어떤 친구들은 이랬어요. 야, 빨리 아이폰 앱 만들자. 근데 저는 이랬습니다. 저런 거 왜 써? 삼성이 짱이야. 컴퓨터 쓰면 되지. 뭐 이러다가 그 친구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저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다시 만나줘라. 용돈 좀 줘라. 애플이 이렇게 나오니까 구글도 플레이스토어를 출시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게 독과점 문제가 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독과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애플 외에 다른 스토어에서 뭘 받으면 안 되게 해놨잖아요. 이게 독과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 과징금을 쳐맞고 유럽에서는 아이폰도 별도의 스토어, 원스토어나 이런 스토어들, 알트 스토어들 있죠. 그런 데서도 앱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미국도 그렇게 되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픈AI가 출시한 거는 앱스 SDK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말하는 거죠. 개발자 도구. 그래서 채팅이 곧 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메터스 사이트에 기사를 올려놨는데 스포티파이 금요일 파티용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줘 하면 챗GPT가 그냥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챗GPT 안에 뽑아주는 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문만으로 생성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이거 라이브 데모였습니다. 라이브 데모.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래서 오픈AI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챗GPT로 창업을 해보라 이런 말을 샘 알트만이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업을 하는 과정을 라이브 데모로 보여줬어요. 뭐냐면 강아지 산책 사업 대행 아이디어를 챗GPT랑 대화를 해서 만든 다음에 캔바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캔바는 디자인 템플릿 툴인데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고 AI가 많이 들어가 있는 툴입니다. AI 메터스도 캔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터가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진로우로 사업 확장 도시의 부동산을 검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챗GPT가 이 지역까지 골라줬고요. 피츠버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업 확장 도시의 부동산 검색. 진로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예요. 살 집을 검색하고 뭐 월세, 렌트도 검색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검색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사무실을 할 집값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네요. 여기가 부촌인지 아닌지 집값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챗GPT에서 이 사업을 확장할 도시의 집들에 대해서 알려줘 하니까 챗GPT가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진로에 들어가서 검색해야 됐던 거를 채팅해서 그냥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과정이 준 거예요. 이거를 IT 업계에서는 뎁스가 줄었다고 합니다. 뎁스. 챗GPT에서 검색하고 구글에 가서 진로 검색해서 진로 들어가서 검색해야 됐던 거를 챗GPT 안에서 진로의 컨텐츠를 그냥 검색을 한 거죠. 이 검색해서 북마크한 것도 다 남아있겠죠. 지금 다른 서비스들도 연동이 돼 있어요. 부킹닷컴, 캔바, 코세라, 피그마, 익스피디아, 스포티파이, 진로. 부킹닷컴은 뭐 잘 아실 거고요. 비행기랑 숙소 예약하는 서비스. 익스피디아도 비슷하고요. 피그마는 이제 디자인 툴이죠. 그 다음에 코세라가 굉장히 놀라운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코세라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많잖아요.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플랫폼. 그런 겁니다. 안에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배운다 하면 챗GPT 안에서 양자 물리학 어떤 강의 코세라에 있는 거 찾아줘. 그럼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그 화면 안에서 학습 노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 학습 노트를 갖고 오늘 공부한 거 퀴즈를 만든다거나 챗GPT 안에서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공부한 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게임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배운 지 하루 된 거는 생각이 날 텐데 한 일주일 지나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일주일 전에 내가 배운 거를 게임화 해줘 해서
일주일 전에 배운 거를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과 학습 노트, 학습 게임 이런 거를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이 앱스 SDK의 장점은 편리한 서비스 연동입니다. 그러니까 챗GPT 안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서비스들 대부분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넷플릭스가 연동된다고 칩시다. 우리 넷플릭스 어디에 제일 많이 쓰죠? 켜놓고 뭐 볼지 찾을 때 제일 많이 쓰죠. 결국에는 넷플릭스 영상은 못 보고 그냥 화면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에 넷플릭스가 챗GPT에 연동되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나는 네가 알듯이 좀 감성적인 사람이야. 아주 감성적이고 코믹하고 액션도 있고 이런 드라마 없을까?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챗GPT는 어떻게든 비슷한 걸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챗GPT 창 안에서 바로 시청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로 이동해서 시청을 하는 경험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민이 연동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돈이나 용량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배민에 물어보는 거예요. 챗GPT한테 이렇게 질문하겠죠. 쓸쓸함 한 잔 주시오. 이러면 사람은 미친놈 아니야 이러겠지만 챗GPT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쓸쓸함에 어울리는 음료를 어떻게든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칼칼하고 우아한 음식이 땡기는데, 그러면 챗GPT가 칼칼하고 우아한 토마토 스튜 어때서요? 이러면 그게 얼만데? 18,000원 이러면 내 쓸쓸함은 5,000원을 넘지 않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원하는 메뉴를 찾아서 배민에서 배달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통한 주문이나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입는 게 트렌드가 맞을까? 패션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패션 트렌드 최신 조언을 받고, 만약에 무신사가 연동된다 그러면 무신사에 배송을 시키거나 아니면 픽업, 무신사의 픽업 서비스 있잖아요. 꼭 픽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타사 서비스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들은 예전에 서비스가 비슷한 게 있으면 따라 만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횡포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행동을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서비스인 오픈 AI는 그렇게 안 하고 진로의 컨텐츠를 그냥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검색의 통로가 된 겁니다. 단점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 독과점 우려가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성장해온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독점입니다. 애플은 생태계 가두리를 제일 잘하는 회사죠. 가다 놓고 그 안에서만 돈을 쓰게 만들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플 TV, 애플 뮤직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존의 서비스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애플 생태계 안에서만 쓰게 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얻는 게 애플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아직도 애플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비스 매출이 점차 느는 추세죠. 그러니까 애플은 이런 식으로 독점하고, 구글은 인터넷으로 가는 통로를 검색 엔진으로 장악했잖아요. 통로 안에서 구글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이 구글로 되게 한 거는 실제로 독과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팔려고 했었는데 이제 판결이 바뀌었죠. 팔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됐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 검색을 하고 나면 콘텐츠를 다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죠. 물론 네이버는 점점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대화에서 선물하기라는 기능을 출시를 했죠. 카카오가 왜 이커머스를 선물하기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게 쇼핑이 돼버리면 독과점으로 두드려 맞게 돼요. 어차피 본질은 이커머스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때 인터넷을 호령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가 지나가는 통로를 쥐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죠. 그런데 AI 시대의 이 통로가 누굽니까? 챗GPT예요. 챗GPT는 그래서 그 안에서 즉시 구매 서비스 내놨고요. 이제는 앱들이 컨텐츠까지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는 애플과 구글이 독과점으로 어떻게 두드려 맞는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도 나중에 독과점 이슈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있죠. AI와 개인정보 보호는 항상 분리할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 AI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통째로 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는 30일 동안만 개인정보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30일 동안만 갖고 있는 게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챗GPT를 유료로 쓰면서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메모리 기능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으로 프로젝트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챗GPT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챗GPT가 털리면 우리 삶이 통째로 털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보면 챗GPT가 이렇게 남의 컨텐츠를 가져가서 챗봇에서 띄워버린다는 거는 조금 민감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사 데이터를 침범하게 됩니다. 타사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될지, 물론 API로 연동하겠지만 데이터 구조를 다 보여주고 오픈 AI가 너무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버릴 수 있겠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픈 AI도 조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필요한 정보 외에는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디 그 약속 잘 지켜지길 바라면서. 그런데 애플, 구글의 사례로 봤을 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픈AI가 나중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하면 챗GPT가 하는 악마의 키스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죠.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지금 오픈AI가 하고 있는 게 슈퍼앱 전략입니다. 슈퍼앱 전략. 슈퍼앱이 뭐냐면 그 앱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슈퍼앱이 중국의 위챗입니다. 위챗은 중국의 카카오톡 같은 거죠. 채팅 앱인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앱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택시도 부를 수 있고요. 배달 당연히 시킬 수 있고, 옷 쇼핑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송금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삶 전반을 위챗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슈퍼앱 비슷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스죠. 토스에서 이제 송금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토스 뱅크도 있고요.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펀드 이런 것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금융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토스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토스가 그래서 금융 슈퍼앱이라고 부르죠. 카카오톡도 일종의 슈퍼앱이에요. 물론 카카오톡은 카카오티 같은 걸 분리를 해놨어요. 분리를 해놨지만 어쨌든 카카오 계정으로 송금도 가능하고 카카오 뱅크도 있고 택시도 부르고 대리도 부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일종의 슈퍼앱입니다. 이렇게 한 앱 안에서 다 해먹는 걸 슈퍼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슈퍼앱들은 사용자의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챗GPT한테 우리가 뭘 묻는다 이거는 챗GPT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도 슈퍼앱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 다른 업체들이랑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엄청난 서비스라는 거. 8억 명이 쓴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하면 각국에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챗GPT랑 결합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버에서 택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챗GPT에서 입력을 할 겁니다. 챗GPT에서 영등포구청 가는 택시 불러줘. 그러면 챗GPT가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슈퍼앱이 되는 거죠. 장점은 편리한 거고 단점은 우리 삶을 통째로 갖다 바쳐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삶을 통째로 갖다 바친 업체들이 계속 선한 업체이면 좋겠지만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챗GPT 안에서 많은 걸 할 겁니다. 쇼핑, 부동산 찾기, 공부도 하고 여행 검색도 하고 막 다 할 거예요. 그러면 편리해지지만 독과점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침해 이슈가 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도 데이터 분산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질문과 업무적인 질문을 계정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은 무료 버전으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질문을 일관성 있게 하지 않습니다. 미친놈처럼 해요. 어느 날은 굉장히 침착한 사람처럼 하고, 어느 날은 인터넷 개변태처럼. 진짜 제가 변태가 아니고요. AI 알고리즘을 교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업무 계정에는 딱 업무만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 여러분들은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챗GPT 같이 거대한 흐름이 등장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우리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걸 저기 줘야 된다, 이런 걸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챗봇에 안 들어가고 말죠. 자, 이 기능은 아직까지는 북미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오픈AI는 애플, 구글과 조금 다르게 한국의 진심이기 때문에 빨리 출시할 거고 우리도 곧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민, 요기요, 무신사, 리디북스 이런 것들 챗GPT 안에서 쓸 수 있게 되겠고요. 리디북스 되면 좋겠네요. 책 요약도 해주고 발췌도 해주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사로 다 올려놨거든요. 기획 기사로 다 올려놨으니까 더보기란 가셔서 관련 기사를 누르시면 기사로도 쉽게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챗GPT가 정말 편리한 툴이고 저도 많이 씁니다만 가끔씩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면서 가는 게 낫잖아요. 챗GPT의 위협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AI 봇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이트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사이트에 없다 혹은 있는데 더 궁금하다 하시는 거는 저희 AI 메터스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거나 아이저씨 아이데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고요.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